희미한 달빛 아래 우울한 숲은 차가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휘몰아치며 살갗을 찢는 듯한 한기를 실어 날랐다. 어둠 속에 세 명의 인물이 숨어 있었고 그들의 속삭임은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는데 마치 짙은 밤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듯했다. 검은색 밴은 숲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밴의 헤드라이트가 우뚝 솟은 나무 사이의 작은 빈 공간을 비췄다. 땅에 깊숙이 꽂은 포크가 바위에 부딪히자 큰 소리가 났다. 서둘러요.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새로 날카롭게 가른 칼처럼 날카로웠다. 두 번째 남자는 추운 밤에도 이마에 땀이 맺힌 채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각될 거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희미한 빛 속에서 엉성한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일반 침대보다 컸고 무겁고 흙투성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후드로 얼굴을 가린 채 상자를 새로 파낸 구덩이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내려와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상자를 들어올리려고 애쓰다가 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위험한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가득 채우면서 숲의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듯했는데 마치 자연이 그들의 행동에 항의하는 듯했다. 그들은 숨쉬기가 힘들었고 옷은 차가운 땀으로 젖었습니다. 됐어요. 그중 한 명이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휘를 맡은 남자는 방금 덮은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식은 땀을 흘리며 방금 쌓은 흙더미를 훑어보며 명령했다. 엘리자는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익숙한 길을 지나갔습니다. 밴에서 나오는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자 그는 멈춰 섰다. 그는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고 삽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엘리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호기심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 밴이 출발하여 미끄러지듯 떠나자 그곳에는 죽음의 침묵이 감도는 숲과 각 갈아엎은 흙덩어리만이 남았다. 엘리자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흙더미를 바라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이게 뭐야? 그는 불안하게 속삭였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흙을 파기 시작했다. 땅은 부드러워 파기 쉬웠지만 뭔가 단단한 것을 만질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희미한 달빛 아래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틈에서 곰팡내가 나는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상자. 엘리자는 온 힘을 다해 상자를 열었다. 나무 뚜껑이 열리면서 무섭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여성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진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거친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약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다. 엘리자는 깜짝 놀랐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맙소사. 그는 몸을 굽혀 그 여자를 흔들어 보려고 했다. 살아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숲을 둘러보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자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데리고 나와
그 남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녀를 그곳에서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소리는 어둠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여행이 시작된다. 지훈의 비좁은 아파트 창문으로 도시 가로등에 깜빡거리는 불빛이 비쳤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워 보였다. 그가 구한 여자 수민이는 아직도 낡은 의자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엘리자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들은 당신을 산채로 숲에 묻었지? 갑자기 수민이가 살짝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흐릿한 푸른 눈이 희미한 빛에 반사되어 깜빡이며 열렸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쉰 목소리로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안전해요. 엘리자가 재빨리 말하며 다가갔다. 숲에 묻힌 상자 속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수민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채 일어났다. 상자,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그녀는 외쳤다. 그의 떨리는 손이 마치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듯이 목을 만졌다. 엘리자는 몸을 숙이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수민은 머리를 움켜쥐고 마치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휘둥그레뜨렸다. 나 넘어진 걸 기억해. 아빠 파티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나를 묶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태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였고 나는 그 목격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엘라를 잠시 멈추게 했다. 사업가 태연 씨가 며칠 전 살해당했고 이 사건은 서울을 충격에 빠뜨렸다. 내 머릿속에 뉴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문의 죽음, 목격자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는 걸 봤다고 했어. 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뺨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지만 알게 되자 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를 묻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 건너편에서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증인이라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돌아올 겁니다. 수민은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당신이 나를 구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들은 당신을 찾을 거예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수민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손에는 작은 드라이버가 움켜쥐어져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문틈으로 그림자가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구 있어요? 밖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문손잡이가 세차게 돌았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수민에게로 돌아섰다. 지금 가야 해요. 두 남자는 뒷문으로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앞에는 어두운 골목길이 펼쳐져 있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빛은 짙은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민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발 밑에서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엘리사는 수민을 숨겨진 구석으로 끌어들였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검은색 차가 마치 먹이를 사냥하듯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민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엘리사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그들을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교회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갔는데 매달린 램프에서 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잠시나마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엘라는 가게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타이핑하면서 물었다.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윌리엄 H라고 대답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큰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태연은 그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엘리사는 관련 기사를 훑어보았다. 한 이름이 그를 멈추게 했다. 마커스 H. 수미는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반복했다. 그는 항상 나를 질투했어. 하지만 살인 안 돼. 엘리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마커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엘리사는 어깨에 손을 얹고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나무 그늘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의 차가운 눈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갔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막 시작됐어요. 엘리사와 수민이 등장하자 카페 문이 닫혔다. 차가운 저녁 공기는 마치 살을 찢는 칼과 같았다. 그들은 골목으로 걸어 나갔고 깜빡이는 가로등이 그들의 신발에 묻은 진흙 얼룩을 비췄다. 수민은 코트를 꽉 움켜쥐고 주변을 둘러보며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엘리사는 그녀를 어두운 거리로 재빨리 인도했다. 그들의 실루엣은 그림자에 삼켜졌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해요. 엘리사가 속삭이며 어깨 너머로 확인했다. 그들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 그 뒤에서 엔진이 포식자처럼 으르렁거렸다. 수미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길끝에 막 나타난 검은 차에 꽂혀 있었다. 늑대와 같은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지나쳐 좁은 골목길을 비췄다. 엘리사는 수민을 또 다른 작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엘라와 수민은 가쁜 숨을 쉬며 심장이 쿵쾅거리며 구비구비를 돌았습니다. 검은 차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를 바짝 따라왔다. 불빛이 구석구석을 비추며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가 골목길을 막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울타리가 길을 막고 있었고 엘리자는 뒤돌아보며 수민을 훑어보았다. 내가 기어 올라가는 걸 도와줄게. 빨리 와.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엘리자는 끝없는 빛의 흐름 속에서 그녀를 들어올렸고 검은 차의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 점차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수민은 울타리를 넘어 살짝 넘어져 바닥에 착지했다. 엘리자는 재빨리 그를 따라 올라갔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굉음에 그는 속도를 올렸다. 그들이 우리를 봤어요. 수민이가 반대편에서 소리를 질렀다. 엘리자가 막 착륙했을 때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은 금속 울타리를 지나 지나갔습니다. 그는 수민을 끌고 달려가 근처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달려갔다.
창고 내부에는 매달린 전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먼지가 쌓이고 녹슨 냄새가 나는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수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들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엘리자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반격해야 합니다. 수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반격? 어떻게?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무기는 더 강하고 우리는 겨우 2명뿐이야. 엘리자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차가움을 표했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마씨에 대해 기억나는 게 뭐야? 증거도 없고 문서도 없고 그의 범죄를 폭로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수미는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뒤섞여 나타났다. 아빠 사무실에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마커스가 아빠랑 그걸 두고 말다툼을 했어요. 어쩌면 그 하드 드라이브에 증거가 들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해요. 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나요? 제 집은 감시당할 거예요. 엘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으로 눈을 빛냈다. 우리에겐 주의를 돌릴 방법이 필요해. 우리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달려들 거야.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그들은 나무 상자를 정리하고 오래된 천 조각을 뜯어내어 창고 구석에 사람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는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는 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그들은 엔진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서둘러 발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수미는 숨을 멈췄고 손전등 불빛이 문틈으로 비치자 그녀의 손은 엘리자의 팔을 더욱 꽉 잡았다.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 엘리자는 속삭이며 수민을 뒤쪽 출구로 끌어냈다. 그들이 작은 골목길을 조용히 지나가자 밤의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엘리자의 시선은 목표인 준서의 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곳이었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내려 하늘은 짙은 검은색으로 뒤덮였고 윌리엄 저택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그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철문, 넓은 마당을 향해 쏟아지는 헤드라이트 불빛은 모든 디테일이 긴박한 장면을 그려내도록 만들었다. 엘리자와 수미는 땅 가장자리에 서서 울창한 덤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민, 엘리자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엘리자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이걸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씨, T가 계속 난동을 부릴 거고 당신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엘리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뒷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접근하곤 했습니다. 수민이는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다가오면 경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자는 어두운 곳으로 몰래 들어가며 머리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보안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피한다. 그는 서재 창문으로 다가갔는데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서류와 전자 장비가 널려있는 커다란 테이블을 보았다. 그는 조심조심 창문을 열었다.
경첩의 부드러운 삐걱거림에 그의 심장이 멈췄다. 엘리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지 잠시 멈춘 뒤 재빨리 안으로 기어들었다. 그 침묵은 벽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림에만 깨졌다. 수민이가 언급한 하드 드라이브는 테이블 위에 종이 더미와 함께 놓여 있었다. 엘리자가 손을 내밀자마자 방 뒤쪽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엘리자가 뒤돌아보자 마커스가 작은 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권위를 풍겼지만 차가운 눈에는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커스. 엘리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할 필요 없어. 끝났어. 마커스는 눈을 번쩍이며 비웃었다. 끝. 아니, 시작일 뿐이야. 여기 들어와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엘리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수민이 등장한다. 그녀의 눈은 용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커스, 그만둬. 수민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이걸 계속할 필요는 없어. 실수를 인정하고 법이 결정하게 둬. 마커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입술에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넌 항상 방해였어. 수민아. 널 내 삶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넌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어. 그는 총을 들어 그녀를 향해 똑바로 겨누었다. 엘리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마커스와 수민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총알은 지훈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해 마커스를 향해 달려들었다. 방 안에는 몸부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커스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의 팔을 붙잡고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순식간에 수민은 달려들어 권총을 집어들고 일어나 마커스에게 겨누었다. 그만둬, 마커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마커스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숨을 크게 쉬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러자 그는 사악하게 웃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법은 날 건드릴 수 없어. 난 뭐든 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수민은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힘은 여전했다. 아니, 이번에는 안 돼. 마커스. 널 도망가게 두지 않을 거야.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깜빡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엘라와 수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도움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커스는 뛰어올라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엘라는 재빨리 그를 막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달려들어 마커스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히스테리컬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민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마커스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엘은 걸어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내가 해냈어. 수민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고 안도감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은 자연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햇빛이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오래된 참나무벽 위로 똑바로 비쳤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증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수민은 증인석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꽉 쥐었다.
반면 본래 오만하고 강력했던 현우는 이제는 패배자처럼 보인다. 값비싼 정장도 더 이상 그의 얼굴에 드러난 피로와 걱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는 정의 앞에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H씨. 검사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납치된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원에 말할 수 있나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공격을 받고 차가운 나무 상자에 묶여갇힌 순간부터 두꺼운 흙 아래에 묻혀 질식사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커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끔찍한 괴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커스 H가 모든 것을 명령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치 판결처럼 강했다. 그는 태연을 죽여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우연히 보았을 때 그는 나를 이 세상에서 지우기로 결심했어요.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마커스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쩍였지만 절망으로 번쩍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 마커스와 태연 사이의 비밀스러운 금융거래 자료, 동현이 수집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이전에 공개된 수민의 영상 등이 그것이다.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마커스는 가슴이 주먹에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점차 무너졌고 눈에서는 공허한 표정이 나타났으며 얼굴 전체에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최종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검사는 배심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커스 H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인하고 범죄를 묻고 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아무도 정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방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인 현우에게 살인, 납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감정의 물결이 방 안에 휩쓸렸다. 몇몇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낮은 중얼거림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대개는 정의가 실현되는 데 대한 침묵입니다. 마커스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이 주저앉았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는 돌아서서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전이나 분노가 담겨있지 않았고 오직 피할 수 없는 패배에 대한 씁쓸한 인식만이 담겨 있었다. 법원 밖에서는 밝은 오후 햇살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엘리사와 동현 옆에 섰고 그녀의 눈은 광활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엘리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해냈어요. 엘리사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온화했고 희망이 가득했다. 수민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했어요. 수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의 동정심과 고마움의 눈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처벌받는 것이 마커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용감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요구하기만 하면 정의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사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살 것이며
누구도 진실의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짙은 푸른 하늘 아래 수미는 새로운 미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낀다. 신앙, 용기, 정의 위에 세워진 미래.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야른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작은 방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수미는 테이블 옆에 서서 아침 햇살이 비치는 푸른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 뒤에서 엘이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수민이 있는 테이블 옆에 컵을 올려놓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늘을 준비했다. 수민은 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겪었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수미는 더 이상 가족의 통제와 압박 속에서 살았던 소녀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힘을 이용해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권력 남용과 불의의 피해자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진실의 불꽃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의 작은 방에서 수민과 엘리사는 첫 번째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 전화가 끊이지 않아 사무실은 항상 분주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보세요. 엘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는데 화면에는 재정적으로 사기를 당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공유되는 모든 이야기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수민과 엘의 관계도 깊어진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은 이제 동료가 되어 과거의 깊은 상처 이후 서로 신뢰를 쌓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수민과 엘은 사무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엘리사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빛을 발했다. 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수민은 미소 지으며 엘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몇 달 후, 기자회견에서 수민 씨는 조직의 작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진실의 불꽃, 고통으로부터 희망을 창조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어둠과 절망의 흙 속에 묻힐 줄 알았어요. 수민이 힘차면서도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구원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빛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래에서는 청중들이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앞줄에 앉아 수민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빗줄기를 비추는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짙은 푸른 하늘 아래 수민과 엘은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희망과 좋은 것들의 빛만이 남아있는 새로운 길을 걷는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민이 말했다.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눈을 빛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밝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앙, 용기, 진정한 우정의 힘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일어나서 주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결의로 그와 동행하십시오. 두 사람은 모두 여행을 계속하며 빛은 항상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만 일어나서 싸우고 미래를 믿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일몰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고요한 호수 위로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미는 진실의 불길의 중심 계단에 서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분주한 흐름을 바라보았다. 각 사람은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라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정문으로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에 단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은 참 좋았다고 그는 수민 옆에 서서 말했다. 수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민과 엘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라우마나 위험한 대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 믿음, 희망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작은 친절 행위 하나, 약간의 신앙과 선함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미는 계단을 내려가 센터에 들어온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의 눈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위로해 주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운 밤에 타오르는 불처럼 따뜻했습니다. 엘라는 수민을 바라보며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했다. 어둠 속에 묻힌 약한 여자. 하지만 이제 수민은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둘 다 어떤 던전도 영원하지 않고 누구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수민이 돌아와 엘리사와 함께 중앙 문 앞에 섰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혼의 마지막 햇살이 부드러운 밤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작은 불을 피운다면 함께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불은 번질 수 있지만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용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섰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설 힘을 찾은 곳이었다. 수민과 엘라는 어둠 속을 걸으며 가로등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다. 뒤쪽 중앙에는 진실의 불꽃이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과 용기, 더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 여정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이야기는 끝없는 불꽃의 일부가 되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불이 있으며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용기가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각각의 이야기는 삶의 한 단면, 연민,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토리에 영감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 공유하고 댓글 섹션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격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귀하의 구독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